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3년 만에 대면 여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대학 청년들의 신앙 교제와 뜨거운 예배가 한창인 수련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추모공원인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가 재단 창립 18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생명나눔 헌혈 운동을 통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합법화한 로데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을 두고 국내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 해피엔딩 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전국 대학생들이 여름 수련회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한국대학생선교회가 약 3년 만에 대면 수련회를 개최한 건데요. 현장에는 3,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여 선교 비전을 나누고 뜨겁게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민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 삼삼오오 짝을 지으며 화기애애한 모습입니다. 만남을 그리워한 청년들은 옷을 맞춰 입고 기념사진도 찍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졌던 기독 청년들이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여름수련회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수련회에서 마주하는 건 지난 2019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여름수련회 이후 3년 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참석했는데 그때 예전에 그 분위기도 좀 나고 또 그런데 이제 또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더 기대되는 마음도 있고 합니다. CCC는 27일 러빙 갓, 러빙 마이셀프란 주제로 전국 대학생 여름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거리두기 지침은 해제됐지만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전국 40개 지구 7천여 명의 학생들이 3일 동안 분산돼 각각 하루씩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에 2년 동안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제가 사실 마가복음 8장 35절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진정한 자기를 찾는 길이 무엇인가? 수련회 첫날, 선교 여행을 떠나듯 40여 개 부스를 돌며 각양각색의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선교 비전 박람회가 특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CCC가 발급한 박람회 전용 여권을 손에 든 학생들은 세계 전통 의상을 입고 추억을 남기는 한편 단골 선교 아이템인 태권도 벽돌 격파로 스트레스도 날렸습니다. 박람회에선 4인 1조가 돼 물고기를 잡고 옮기고 굽는 CCC 개발 메타버스 게임존과 북한 인권단체 나우와 함께하는 북한 장마당 체험, 통일선교 준비를 위한 사역 소개 부스도 학생들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콩고, 러시아, 독일 등 14개국에서 온 해외 유학생들이 마련한 부스도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 대학생들에게 각 모국의 선교 관련 정보와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저는 키르기즈스탄에서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우리나라에 CCC 하는 사람들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알려주고. 이어진 저녁 집회에선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손을 맞잡고 마음껏 뛰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란 구호도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설교를 전한 박성민 목사는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온 맘 다해 사랑할 때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며 복음 안에서 놀라운 잠재력을 발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1961년 처음 시작된 CCC 여름수련회.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으로 진행되며 기대감을 모은 만큼 대학 청년들이 예수의 사랑과 비전을 심는 시간이 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가 재단 창립 18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4만여 기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봉안 수용 능력을 갖춘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는 친환경적 장묘문화 추구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추모관도 개관했는데요. 이제는 시민들에게도 편안한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대표적 기독교 추모공원인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가
재단 창립 18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2004년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내 추모공원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비영리 재단으로 설립됐습니다. 19,000기 규모의 납골시설로 개관한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는 두 차례에 걸쳐 규모를 증설하면서 현재 실내 추모관 10개 동과 야외 봉안시설 등 총 4만여 기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추모공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날 기념 예배에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공허한 삶입니다. 외로운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절대 절망의 모습에 붙였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냐고 죽음을 건너뛰어 영생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는 외적으로는 고객 중심의 경영을, 내적으로는 투명 경영을 실천하며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지는 ESG 경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영의 자세로 재단은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국가 브랜드 대상 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줄곧 수상해 왔습니다. 장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 정책에 맞춰 친환경적인 장묘 문화를 추구하고 있는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는 이날 산골 방식으로 추모하는 유택관을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고인의 시신을 화장한 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방식으로 유족들은 유택관 내 고인의 명패를 부착해 추모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이제 자연장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것이며 더 뒤쪽 넓은 임야를 완전히 공원화할 것입니다. 재단은 봉안시설 이외에도 둘레길 산책로와 어울림 광장, 북카페, 기도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의 새로운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추모 문화를 선도하는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는 슬픔과 그리움을 넘어 추모 공원을 방문하는 유족과 시민들이 평안함을 느끼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와 코로나19 등으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혈액 사용량은 오히려 다른 국가들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대대적인 헌혈 운동으로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정성광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올해 2년째 생명 나눔 헌혈 운동을 펼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기여한 공이 크다며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적십자사는 지난 27일 열린 제44-2차 예장백석 실행위원회에 참석해 장종현 총회장에게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적십자 측은 백석총회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기여한 공로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6월 14일이 법으로 제정된 헌혈자의 날이 됐습니다. 그 해를 기념해서 우리 백석총회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감사패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헌혈 운동본부를 발족하여서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백석총회는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3월 생명 나눔 헌혈 운동을 처음 실천했습니다. 이후 전국 66개의 거점교회를 중심으로 헌혈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지난 1년간 총 2,200여 명의 헌혈자가 참여하고 2,000장이 넘는 헌혈증으로 소아암 백혈병 환우의 치료를 도왔습니다. 이후 교회들의 추가 헌혈 요청이 이어지면서 올해부터는 헌혈운동본부를 상설 운영하기 시작해 매주 전국교회에서 헌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표창장을 수상한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웃사랑임을 강조하며 헌혈운동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고난할 때 피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캠페인을 벌리세요. 우리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 백석총회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백석총회의 생명 나눔 헌혈 운동은 지역사회를 향한 이웃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적십자 측은 혈액 수급 대비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백석총회를 시작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헌혈운동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합법화한 로데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을 두고 낙태법 반대를 주장한 국내 교계와 관련 캠페인을 벌여온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피켓 대표 서윤화 목사는 법관의 이념에 따른 것이 아닌 헌법을 정확히 판결한 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상원 상임대표는 여성의 행복 추구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라며 한국 낙태 반대 운동에도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경기 가평 생명의 빛 홈타운에서 개최된 해피엔딩 학교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해피엔딩 학교는 일생에서 영생을 건너간다는 의미로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노인복지주택 생명의 빛 홈타운 입주자 중 신청자 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웰다잉을 주제로 한 강연과 입관 체험도 진행됐습니다. 재단 측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일생의 끝이자 영생의 시작이라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는 최선의 시작을 위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선교사자녀교육개발원 콤캐드가 내달 4일부터 16일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MK 리더십 캠프를 앞두고 기도문을 공유했습니다. 기도문에는 캠프 10일 전부터 당일까지 선교사 자녀와 캠프 준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일일 기도 제목이 담겼습니다. MK 리더십 캠프는 선교사 자녀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매년 진행되며 올해는 29개국 63명의 중고등학생 선교사 자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콤캐드 측은 선교사 자녀들이 믿음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여야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키로 한 것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날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시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입법 독주 재시작 신호탄이라고 강력 반발한 겁니다. 28일 민주당이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 국회 규정상 사흘 뒤인 다음 달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 의원 중 최다선이 임시의장을 맡아 새 국회의장을 뽑는 것으로 후반기 국회 원구성 절차가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부처 소속의 경찰국 명칭으로 알려진 경찰 관련 조직을 만들고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 내의 장관이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으로 내무부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조직이 생기게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모두 오릅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달 평균 307킬로와트시를 쓰는 4인 가구는 월 1,535원 더 내야 하는 겁니다. 도시가스요금은 주택용은 7%, 자영업자가 쓰는 일반용은 7.2% 인상됩니다.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요금은 한 달에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인 남녀 10명 중 3명은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49세 성인 남녀 중 29.9%는 부모와 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 자녀는 대체로 비혼, 비취업 상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혼자가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64.1%, 기혼자는 3.2%였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중부의 쇼핑센터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7일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바주 크레멘추크시의 쇼핑센터에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사일이 떨어질 당시 쇼핑센터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다며 쇼핑센터가 화염에 휩싸여 있고 희생자 수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드미트로 루닌 폴타바 주지사는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이 부상했으며 21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이 올해 우크라이나가 정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예산 295억 달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G7은 서방의 산업 원자재와 서비스, 기술에 대한 접근이 더욱 제한되도록 러시아 방산업계와 기술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보복 관세를 부과해 얻는 수입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G7은 또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계속 줄여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통한 수입이 줄어들게 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요르단 남부 아카바 항구에서 가스탱크 추락 사고로 유독가스가 유출돼 10명이 숨졌습니다.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가스탱크가 갑자기 추락해 폭발하면서 항구 전체에 노란색 유독가스가 퍼져나간 겁니다. 삽시간에 번진 유독가스로 지금까지 최소 10명이 숨지고 251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가스를 흡입한 사람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국은 아카바 지역 해변에 즉시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40년 만에 최악 인플레이션 속에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먹고 사는데 월급을 전부 다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미국 개인 간 금융대출회사 랜딩클럽의 5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8%가 하루 벌어 하루 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봉 25만 달러, 우리 돈 3억 2천여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 중에서도 30%는 다음 월급을 받기 전까지 직전 월급을 다 지출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근로자 임금도 빠르게 오르는 추세지만 더 빠르게 상승하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됩니다. 침수 피해와 산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31도, 대전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8도, 부산 26도, 제주도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간 장기화된 코로나로 캠퍼스 선교는 정체 국면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일상 회복에 접어들면서 점차 청년 선교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한국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한국교회 청년 사역에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